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를 공략하라. 공략 한국사 저자 장재영 짱쌤입니다. 자, 본 강의는 공무원 시험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한국사를 좀 진지하게 학습하려고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형설 출판사와 협의하에 일정 기간 공개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자, 보시면 강의 범위는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뭐 처음에 뭐 주관적, 객관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거쳐서 그다음 시대사, 내가 선사, 고대, 중세 쭉 나가서 그래서 끝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학원에 훌륭한 선생님들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훌륭한 강의가 많이 있는데 대개 2달 코스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이제 아주 자세히 수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지금 이 본 강좌는 시간 제한이 없는 강의, 그렇죠? 유튜브에 업로드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진도를 좀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강의는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 강사 선생님들 뭐 강의를 그냥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뭐 스터디 형식 또는 뭐 맞춤형 과외 형식 뭐 이런 형식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 수업을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듣는 학생들에게 시험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의 학원에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요 동영상을 복습 형태로 들으실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유튜브 업로드 강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은 그냥 뜨는 동영상을 그래서 뭐 좋아요, 뭐 알림, 구독 설정하신 다음에 계속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준비물은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물이 이겁니다. 화면 보시면 준비물은 공략 한국사입니다. 형설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요게 교재입니다. 교재.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 그냥 보시되 교재 정도는, 특히 시험을 좀 진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강의 공부한 다음에 또 예습 복습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교재가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교재는 뭐 예스24, 알라딘 등 시중에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재 정도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앞으로 이 강좌는 다 이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좌측 화면의 좌측이 여기 교재예요. 교재. 이따가 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저 오른쪽 요게 칠판 대형입니다. 칠판 대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나 아니면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판서를 하시잖아요. 판서를 뭐 굳이 이제 뭐 PPT 형식으로 미리 쳐와서 띄우는 것도 방법인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소수림왕, 그래서 사세기 그 다음에 뭐 불교 율령 태학이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내용을 이제 텍스트로 옮기죠. 이 텍스트로 옮기는 게 시각적으로 암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굳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칠판을 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워드 프로그램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재의 뭐 특징이나 활용법 중심, 그다음에 뭐 끝날 때쯤 되면 한국사의 기초 지식 어떤 거냐면, 보통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배우는 내용이지만 뭐 연대표기랄까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오늘 OT 수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화면 보시면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입니다. 자, 공략 한국사에 해당하는 이 이론서는 구급 공무원 시험 중심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 각종 한국사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기획 그리고 구성된 교재입니다. 자, 보시면 해당하는 교재의 특징입니다. 해당하는 교재의 특징이 여기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집중적 공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 다른 뭐 자질구레한 뭐 자료 막 뒤져볼 필요 없이 해당하는 책만 쭉
공부하셔도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는 뭐 90점, 100점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뭐 1급 정도를 다 딸 수 있게 해당하는 책의 내용을 딥대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내용은 뭐 직선적으로 공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책을 구성할 때 책의 본문 일부를 좀 가져와 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고조선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뭐 단군의 영정이랄까 지도랄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두 책 본문에 다 녹여냈어요. 뭐 이렇게 대체로 이제 다른 교재의 경우나 아니면 뭐 볼 때 뭐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도 뭐 국사책 보다가 뭐 역사 부도를 뒤져본다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까? 뭐 부록편을 따로 봐야 된다거나 이게 아니고 해당하는 본문에 뭐 사진, 지도, 그 다음에 뭐 사료 이걸 다 넣기 때문에 이걸 일직선으로 쭉 따라가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다른 걸 뒤져보거나 할 필요 없이 이 쭉 직선형으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교재를 마무리 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공략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수준별 선택하여 암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때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난 완벽하게 공부하겠어 해서 처음부터 막 구석구석 막 외우고 나갔다 보면 망합니다. 중간에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많이 나오는 메인 퀘스트 위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국사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행정학 무슨 뭐 세법 등등등 직렬에 따라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국사 쭉 공부한 다음에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어차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국사 진도를 쭉 나갈 때는 메인 퀘스트 위주로 가세요. 그 다음에 1회도 끝나서 한 번 엔딩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서브 퀘스트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쭉 나가고 그다음 계속 1회차, 2회차 이렇게 쭉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여러분 너무 구석구석 외우지 마시고요. 처음에 큰 줄기를 따라가시되 책의 구성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본문을 쭉 가다 보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주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뭐 보충 설명이거나 그래서 시험엔 자주 안 나오지만 내용상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 또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 요걸 플러스 알파로 따로 빼놨습니다. 근데 요즘의 경우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플러스 알파에 담겨 있더라도 나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식 창고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 뭐 사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거 자체의 자세한 내용을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근데 읽어두면 뭐 암기에 도움될 만한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앞부분 사관을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게 시험엔 뭐가 나오냐면 뭐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다. 이렇게 시험에 내요. 이모군란이 발생한 원인이 뭐냐면 이 여기에 답이에요. 그럴 경우에 뭐 요거를 외우실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했느냐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뭐 급여를 안 준다거나 그래서 급여를 준다고 가봤더니 뭐 급여의 절반은 뭐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식 군대의 경우에 급여를 막 쌀로 주는 경우가 있죠. 쌀을 받으러 갔더니 뭐 쌀은 절반이고 반은 뭐 돌이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거 자체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여러분 당연히 뭐 절반은 쌀을 줬는데 절반은 뭘 줬냐 이런 건 당연히 시험에 안 내죠.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도 이렇게 좀 더 폭넓게 내는데 알아두면 도움될 만한 것 요걸 좀 여러분 알아두시면 암기하실 때 뭐 흐름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게 이 지식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책의 경우에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자 사례 창고예요. 책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국사 시험 문제 자체가 뭐는 뭐냐라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점점 줄죠.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대부분 지문을 내고요.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짧게 묻는 문제는 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 유형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공무원 시험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굳이 비교를 하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뭐 사지선다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객관식 시험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뭡니까 보통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림.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그림을 좀 많이 안 넣는 편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텍스트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굳이 위에 이제 텍스트만으로도 문제가 성립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사파 같은 걸 넣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료예요. 자, 왕의 성씨는 부여씨이다. 왕을 어라하. 자, 백성들은 건길지 이렇게 불러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게 뭐냐? 이게 왕의 성씨가 부여씨인 나라는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게 사료형 문제입니다. 사료를. 그래서 이 해당하는 교재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당하는 여러분 교재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료 참고로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료들을 이 본문에 대부분 녹여냈습니다. 요 해당한 내용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설명을 일일이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좀 더 보시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경우 뭡니까? 배점이 1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다른 거죠.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선별적 공략하라. 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선택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이런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신 분도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외우셔도 됩니다. 요거를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일일이 정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